여기 불을 과시하는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그릇 삼아 국수를 먹는 그녀의 예명은 백공자. 명품, 고급 자동차, 고가 의류를 SNS에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은 정말 돈이 없다며 애써 본인의 부를 부정합니다. 不要说我这么有钱，我先把话先讲清楚，这是假的。我也觉得很莫名其妙，为什么我身边的一些大 V 主播、那些带货主播都没有上榜，哪里轮得到我？我真的没有赚这么多的钱。对的，这个榜单有点问题。对的，这个榜单有点问题，说我赚了4480万，我没有这么多钱，真的没有。这个钱在哪里？钱在哪里？我真没有赚到这么多的钱哦。对的，那个榜单有问题，就抖音4000多万，你们看那是假的，我真没赚这么多钱。对的，真的没有，不是我谦虚，是真的没有，真的没有哦。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다 얼마 뒤 그녀의 SNS 계정은 폭파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중국의 인플루언서 빠오이지아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복 누나라는 뜻의 예명을 갖고 있는 그녀는 광동성 부유한 집안의 여성입니다. 정원이 있는 궁전 같은 집에 살고 매일매일 고가의 옷을 입으며 최고가의 애프터눈 티를 즐겨 마시는데요. 옷을 또 갈아입고 과시하는 전복 누나의 손에는 새알만큼 큰 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도대체 전복 누나의 배경이 어떻길래 이렇게 부유한 걸까요? 전복 누나 집안은 해산물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명이 전복 누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전복 누나의 SNS 계정도 또 이외에 다수의 부를 과시하던 다른 중국의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들의 SNS 계정도 아까 가방에서 라면 먹던 우리 백공자 언니와 동일한 날짜에 폭파가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불과 사건 발생 한 달 전 중국 당국에서 예고한 청랑 1인 미디어 무분별한 유행 방지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1인 미디어에서 자작극이나 무분별한 유행을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목 하에 진행되었는데요. 이 검열에서 주요 5가지 항목 중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이미지 조작이라는 항목으로 인해 앞에 왕홍들의 활동이 검열되어 중국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이죠. 중국 당국이 기존 유명 기업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일부 포스팅을 삭제한 적은 있지만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체로 제재하며 계정까지 폭파시킨 것은 처음인데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중국 미디어들의 스탠스는 대부분 중국 당국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랴오지엔 연구소라는 한 칼럼 기사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이를 중요하게 여겨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네티즌들은 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차단되는 거면 이해해도 부유함을 과시해서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나는 계정을 차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돈을 잃는 사람들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랑 안 하지. 주걸륜 봐봐. 돈 많고 유명한데 돈 자랑하는 거 못 봤다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듯 중국의 인터넷은 붕괴되고 있죠. 얼마 전 중국의 왕이 뉴스에서 중국어 인터넷은 붕괴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되었는데요. 이 글에는 8,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중국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윈과 같은 중국 유명 인사들을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웃긴 것은 제가 대본을 짜고 편집하는 사이 이 기사조차 사라져서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마윈을 제가 바이두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상세 검색에서 기간을 1998년부터 2005년으로 설정하고 마윈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콘텐츠가 딱 한 개 나옵니다. 전부 다 삭제된 거죠. 심지어 이조차도 조작되어서 들어가 보면 2021년 게시된 글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감독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이죠.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예측과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의 보존은 AI의 발전과 신뢰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규제와 감독으로 AI 기술을 과연 중국이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